감사합니다. 이 기획전을 시작한 거는 거의 봄쯤에 기획을 시작했었는데 가장 먼저 만들고 싶었던 섹션 중에 하나였어요. 개구리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제가 좀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인가 그런 사이트를 알고 거기서 청개구리 설화에 대한 어떤 뒷이야기를 찾았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게 원래 개구리들은 폐호흡만으로는 산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도 같이 숨을 쉰다. 근데 비 오는 날 개구리가 많이 우는 걸 보고 사람들은 좀 부모님 무덤이 떠내려갈까 두려워서 우는 것이라고 뭔가 상상해서 이야기를 붙였다는 걸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재밌기도 하고 또 개구리의 두 가지 호흡법에 약간 꽂혔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폐호흡으로는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숨을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어떤 구조가 신체적 구조가 나중에는 딱 떠올라서 제가 다른 친구들이랑 아니면 제가 응원하는 좀 동료 작업자들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 나나 내 친구들은 돈을 벌고 자기 보존을 하는 것만으로도는 일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일 이상의 뭔가를 추구하는 것 같고 자기 보존 이상을 실현해야만 좀 숨을 쉴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일 안에서도 뭔가 자기만의 것을 고수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속으로 개구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초청을 못했지만 제가 작품을 추리는데 되게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패널분들은 그 안에서도 뭔가 좀 작업이 겹치거나 아는 사람들이 겹쳐서 서로의 작업 방식을 잘 알고 있고 자세히는 설명을 못해도 그런 연결고리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라 생각했고요. 그래서 토크를 할 때도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세 분을 모셨는데 여기에 못 오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는 너와 나에서 미술 감독으로 만났던 김아름 작가님, 아리킴 작가님이시고요. 여기서 학년작이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킴 작가님의 말씀은 제가 겹치는 질문이 있거나 하면은 좀 대신 전달을 드릴게요. 그래서 각자 좀 소개를 하면서 작업의 기획이도를 같이 출발점을 좀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좀 워밍업 질문으로 좋지 않을까. 옆에 계신 휘님부터 업체랑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휘라고 하고요. 이번에 인투 더 베이스랑 미봉주 곡의 제 개인 작업과 저랑 같이 이제 팀으로 일하는 업체라는 이제 3인조 콜렉티브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어딘가 와 있는데 제가 못 찾겠지만 그래서 업체와 같이 만든 루지를 타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여기서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소개를 먼저 하자면 음악을 만들고 있고요. 영상 작업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인데 먼저 제 개인 작업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상영한 두 개의 이 영상은 제가 2019년에 냈던 엑스트라플렉스라는 앨범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두 개의 곡인데 제가 이제 그 앨범을 처음에 만들기 시작할 때 되게 시간이 많았어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서울을 되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압구정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압구정에서 알바가 끝나면 이제 3호선 타고 독립문역이라도 가서 서대문 형무소라도 보고 와야지 이제 오늘 한 건 했다 약간 이런 그런 일상을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뭔가 일정이 끝나면 그 주변에 있는 어딘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때우는 그런 짓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패턴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제가 가는 길에 뭔가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나 뭐 하다못해 다이소라도 있으면 반드시 거기를 이제 들렀다 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그냥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이소를 들어간 날 딱 알았어요. 다이소를 들어가서 아무 의미 없이 물건을 살 생각도 없이 한 바퀴를 이렇게 둘러보고 딱 나오는데 나 뭐하지 지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물건을 파는 공간들을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행위를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행동에서 이제 좀
같아요. 근데 그 즈음에 이제 제가 몰링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행위를 딱 정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쇼핑몰을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면서 내가 물건을 살 목적 없이 뭐 거기에서 그냥 구경하고 친구를 만난다거나 이런 행위 전체를 이제 몰링이라고 이제 뭐 한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뭔가 이 몰링이라는 단어 자체로 앨범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맨 처음에 만들게 된 곡이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몰링 with you라는 곡이 있는데, 이 오늘 튼 Into the Basement와 미공의 딱 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쇼핑몰을 이제 좀비처럼 이제 떠도는 너랑 나에 대한 그런 뭐 이야기를 담은 뭐 그런 내용의 곡인데요. 네, 그래서 그 인투 더 베이스먼트는 그 이야기의 앞쪽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이제 쇼핑몰을 들어가는 어떤 그 장면을 이제 담아본 것이고, 미궁 같은 경우는 이제 미궁이라는 단어의 중국식 발음이에요. 좀 미궁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좀 세서 미공이라고 이렇게 뭔가 좀 뭐랄까요? 작은 무게감의 그런 제목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제목을 짓게 됐는데, 이제 뭐 약간 그 다이소를 갔다 나온 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하냐 이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설명이 길어진 것 같아서 일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잘 아시다시피 영상 작업을 하고 또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매튜예요. 근데 요즘은 게임 개발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영상은 한 1년에 한 편 혹은 2편 정도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이번에 새삼 실리카 계열과 같이 만든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놀랬고, 저는 이번에 세 편의 실리카 결과 함께한 뮤직비디오 작업,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ISVN이라는 팀의 전체 작업 하나를 같이 공개를 했고요. 일단은 ISVN이라는 팀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총 7명의 다양한 작업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팀이고요. 2019년에 아르코 미술관에서 공개했던 신규 생명 안전 지도라는 작업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작업을 다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수정하고 싶은 방향성들이 좀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을 손을 봤고요. 일단 그래서 한주 씨가 만든 새로운 곡들도 많이 포함이 됐어요 이번에. 네. 근데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다양한 좀 숨소리나 좀 특이한 세세한 소리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일단 신규 안전지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좌표계와 사람들이 발 딛고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좀 이슈였던 어떤 여러 가지 한국 사회 이슈였던 것들이 또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삼 되게 다른 어떤 외딴 곳에 던져져 버린 것 같은 작업이라는 생각을 보면서 한 것 같아요 갑자기. 네. 그리고 일단 실리카겔과 함께한 작업들 Q181 그리고 네오소울 그리고 머큐리얼 이렇게 세 편이 같이 공개가 됐는데요. 저는 맨 앞에 앉아서 작업을 봤는데 약간 스크린이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막 작업 먹히는 것 같은 좀 이상한 기분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묘하게 제 작업만 완전히 1080p의 규격이 아니고 조금 좁은 규격의 작업들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튼 근데 사실 세 개를 다 뭔가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긴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하기는. 그래서 여기 책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이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주님이 오셨는데 연출하는 데 있어서 뭔가 뮤직비디오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다른 멤버분들이랑
또 어떻게 논의를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한주님의 그 네. 얼마만큼의 의도나 네. 어떤 컨셉이 들어가는지 좀 듣고 싶었고요. 이 뮤직비디오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 네. 실리카겔과 작업이라는 게 물론 완전 초기에는 한주 씨와의 어떤 연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한주 씨의 어떤 의견과 취향 같은 것들이 먼저 시발점이 되어서 제가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주로 둘이서 시작된 아이디어로 이어갔었는데요. 근데 비교적 최근에는 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그냥 모두의 의견을 일단은 1차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그걸 제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물론 여기서 제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조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배려를 해준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클라이언트 작업과 다르게 실리카겔과 작업은 항상 이제 제 작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존중감을 보존해주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작업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저도 이제 마냥 그냥 저의 작업이라는 관점은 절대 가지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리카겔이라는 팀의 작업이어야 하고 이것이 어쨌거나 클라이언트 잡으로서의 기본적인 성취는 꼭 있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대중적인 마음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제 멋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 반영해요. 무조건 다. 절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반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쭤보신 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는 최근에는 어쨌거나 모두의 의견과 취향을 기본으로 취합한 다음에 제가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주님의 의견은? 예. 저는 일단은 김한주라고 하는데 오늘 상영된 멜트미러 연출작 4편 모두의 이제 작곡가 겸 한 편은 이제 저도 ISVN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서 한 편은 이제 같은 구성원으로서 작업을 했고요. 어쨌든 뭐 이 얘기해주신 부분이 맞고 초기에는 이제 호흡을 맞춘 초기에는 제가 뭔가 표현하고 싶은 시각적인 세계가 있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뭔가 얘기를 해요. 이런 것 좀 하고 싶어요. 이런 것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여러 번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말을 뭐 많이 안 해도 저는 이제 작가님이라고 부르는데 작가님이 이제 잘 이제 알아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전에는 촬영 들어가기 전에 단계에서 뭔가 서로 좀 교감이 많았다면은 지금도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있어요. 신득하게를 이제 차기작도 지금 제작 중이신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 현장에서 좀 더 플레이어로서의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세계관을 같이 꾸리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그런 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차기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옆에 계신 휘님도 같이 그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하시고 노페인 때부터 나오셨죠. 그때는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플레이어의 마음가짐으로 오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제가요? 네. 저는 플레이어도 아니고 그냥 와 재밌겠다 이러고 그냥 약간 초대해 주셨으니까 좀 놀러 간다는 마음으로 이제 가기는 했었어요. 플레이어가 많네요. 아 그런가요? 모르신 아, 거니까. 맞네. 일단 놀고 본다는 게 생각이잖아요. 그죠. 네. 알아서 이렇게 쌈을 잘 해주실 거고. 그러니까 저는 좀 신기한 게 이 개구리 섹션을 준비하면서 멜트미러님을 되게 빨리 떠올렸던 이유가 2019년 아르코전시에서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조금 더 미술 쪽에 많은 활동 반경을 두고 있었달까요? 그 시절이어서 그리고 퍼폼도 참여하시지 않았나요? 했었죠. 퍼폼이라는 그 어떤 전시 거기서도 멜트미러님의 영상을 봤었는데 그 실리카겔의 뮤직비디오를 만드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뒤늦게 어느 순간인지는 기억 안 나고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게 동일 인물이라는 걸. 근데 놀랍기도 하면서 안 놀라웠던 게 이제 안 놀라웠던 거는 너무 비슷한 어떤 그 개성이 드러나고 있었고 그 다른 종류의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어떤 영상인데 거기 안에서도 자기 색깔이 딱 드러나서 내가 이 사람을 알아보게 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그 아까 개구리들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상업 비상업의 경계가 저는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좀 얘기할 때는 편하니까 이건 상업적인 작업이야 아니면 뭐 이건 좀 비상업적이야 이건 독립적이야 이건 인디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걸 참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단어가 좀 이상하다는 거를 느끼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이제 멜트미러님이나 뭐 다른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많은 작업자분들의 그 작업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상업적이라 일컬어지는 작업 속에서도 자기만의 어떤 실험을 하고 계속 고민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약간 그걸 소개하는 자리로 이 섹션을 마련하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좀 덧입혀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여긴 안 계신 아리킴 작가님도 사실 뮤직비디오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미술 감독으로 오셨었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대신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머큐리얼 뮤직비디오에서 세트 제작과 그리고 소품 모든 전반을 다 총괄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묘하게 이번 섹션에 있는 모든 분들이 머큐리얼에 다 나오시는 분들이고 또 최근에 만들었던 에이펙스에도 다 출연을 하시고요. 예, 에이펙스는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기대되시죠? 네. 아리킴 작가님이 에이펙스에도 미술 감독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대 중이고요. 그래서 아리킴 작가님이 여기에는 비록 못 오셨지만 제가 대신 어떤 사전 질문을 보내고 좀 받았어요. 그 답변을. 그래서 받았는데 좀 간단하게 답을 주셨거든요. 작품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음악 만드는 친구들이 곁에 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들이 음악을 만들다 보면 내가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꽃이 피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제가 그 아리킴 작가님은 그 다른 포트폴리오 작업을 보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제 추상적이고 좀 평면적인 이미지가 위주가 되어 있는데 극영화스러운 작업들도 되게 많고 다큐멘터리 같은 작업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색깔이 좀 다르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뭔가 좀 음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쭤봤는데 그것도 되게 뭔가 좀 그 비디오라는 공간 안에서 비디오랑 오디오가 만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아리킴 작가님의 답변을 전달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진행자로만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섹션이 설명을 좀 드리니까 그럼 최이다도 개구리니까 너의 작업도 상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 작업도 끼워넣게 됐고 스위스 범죄라는 좀 옛날 작업 지금 보면 약간은 낯선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작업을 좀 해볼게요. 제 작업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이 영상은 그 업체라는 휘님이 속한 그 콜렉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작가 그룹에서 기획한 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릴레이로 영상을 트는 어떤 전시였는데 15분짜리 영상을 만들려고 해서 뭘 만들까 하다가 지금 보면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저는 슬슬 영화 쪽으로 발을 들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본 게 그게 딱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그 전까지는 시각예술이었으니까 좀 개인 작업으로 하고 막 혼자 영상 찍고 편집하고 내보내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다른 현장에 가서 연출자도 아닌 스텝으로 계속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일했던 현장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적응을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여기서 영상 그 현장에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그 한국 사회생활의 정수가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진짜로 대답할 때도 랩이라고 해야 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이제 다음 할 거 뭔지 맨날 생각해야 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빨리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굉장히 좀 소모가 되고 내가 못하면 이제 다른 팀이나 내 팀한테 다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스트레스가 많았고 그때 처음으로 딱 나 영상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이 방식대로라면 한국 영화계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난 이렇게 사회생활을 못하고 뭐 아무도 못 떨고 비즈니스맨이 못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빡이 쳐서 이렇게 저런 영상을 만든 거죠. 나는 걔가 못하겠고 빈말 못하겠고 그 좀 안 좋다고 하는 걸 좋다고 잘 못하겠고 어쨌든 내가 참여하는 작업에는 어떻게든 내가 좋아하는 한 구다리를 넣어서 내가 이 작업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 작업이 나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데 근데 그게 없을 때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외로움 같은 게 있어서 좀 뻥뻥 뚫린 말들에 대해서 그리고 남들한테 잘 보기 위해서 좀 과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많이 고찰을 했고 나는 그게 안 되니까 이야기로 좀 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극장에 상영될 줄은 모르고 이게 다른 분들 다 사운드가 엄청 좋은데 저만 되게 납작한 프리미어 프로로 대충 그래요? 대충 막 이렇게 넣은 사운드로만 했고요. 그리고 실제 전시됐을 때는 되게 좀 구형 컴퓨터에다가 넣어서 그게 루프가 되도록 해가지고 그 러닝타임은 15분이지만 사실 계속 돌아갔습니다. 네. 그런 영상이고요. 너무 부끄럽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제가 좀 되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그 대기실에서 한주님이랑 잠깐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영상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패션 필름이나 뮤직비디오를 극장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영상으로서 기획의도를 물어본 것처럼 하나의 영상 작업으로서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한주님께서 나는 되게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 뮤직비디오의 정의가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궁금합니다. 같이 대답하시면. 네. 막 엄청나게 깊은 뜻이 있는 대답은 아니었고 뮤직비디오라는 게 어떻게 정해야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멜트미러의 비디오가 뮤직비디오스럽다라는 얘기는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뮤직비디오가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어떤 호흡과 뭐 리듬감의 극한에 있는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전부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뮤직비디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영상들이어서 좀 그렇게 대답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실리카겔과 함께한 건 완전 뮤직비디오죠. 네. 왜냐면은 그 제가 생각하는 뮤직비디오 관점은 그냥 뮤직비디오란 말 자체에서 있다시피 음악 뒤에서 있는 비디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마냥 숨어 있다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로 음악을 잘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음악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관점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영상이 먼저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냥 뒤에서 잘 밀어주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만들고 있기 때문에 200%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 말이 통용되는 어감의 뉘앙스와 별개로 정말 뮤직비디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완벽한 뮤직비디오. 둘의 대답이 이제 뮤직비디오의 정의가 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뮤직비디오라는 표현을 저희가 어떻게 그 대함으로써 대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얘기 드리게 된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뭐 비상업, 상업 이런 정의 내리기가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렇게 그걸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고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사실 이 섹션을 준비하면서 멜트미러님께서 한주님을 추천으로 받고 그러니까 패널 추천으로 받고 두 분이 하신 인터뷰를 좀 찾아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네오소울 뮤직비디오에 관련된 영상 네네 인터뷰에서 내가 그 말하자면 상업적인 다른 영상에서 느꼈던 불만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반작용으로 이런 영상에 추동이 되었다. 네, 제가 지금 되게 좀 이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가님 본인께서 잘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오소울 시기에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게 제가 네오소울을 찍기 직전에 굉장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업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오소울이를 할 때는 완전 반대로 작업을 하자 이런 마음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막 인스타나 이런 곳을 통해서도 몇 번은 이 얘기를 한 부분이긴 한데 네오소울이 조금 저의 영상들 중에서는 특이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스토리보드나 시나리오 없이 현장에서 모든 걸 그냥 판단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름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거든요. 네오소울은. 하지만 다른 뮤직비디오들은 애초에 그런 의도를 담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오소울이라는 작업을 떠올릴 때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볼 때마다 그 당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물론 지금의 저라면 절대로 하지 않고 비난할 것 같아요. 저를 그 당시에 미친놈아 이러면서 네, 그지 그 정도로 조금 극한의 감정적인 상태로 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비상업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정말 비상업적인 마음을 했던 게 뭐냐 하면은 네오소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작업들은 조금 밸런스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영상에서 제가 좀 유별나다고 기억했던 것은 그 인물이 뮤직비디오에서 특히 여성 인물이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그 부분은 일단은 굉장히 조금 저는 그 여러 가지 인물들과 그러니까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또는 말 그대로 이제 단순히 보여지는 성별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많은 걸 포용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발점이 된 게 아마 네오소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이 언급해 주신 부분이 맨 마지막에 이제 긴 원형 키스 시퀀스인데요. 그때부터 조금 그런 관점들을 좀 많이 제안해서 발전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누가 봤을 때는 좀 강박적으로 접근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노페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성비를 맞춰서 인물들을 꾸리는 거를 조금 감안하면서 진행했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후 작업들 모두가 어느 정도의 어떤 성비 같은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기본적으로는 남성 창작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누군가를 어떤 특정 성별과 정체성을 이해한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위선적인 태도라고 항상 느끼고 있고 그냥 지금 현재 저로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담아내려고 고민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그냥 좀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하자 이게 조금 저한테는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상식이라는 게 잘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소중한 고민인 것 같고요. 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휘님은 음악도 하시고 그리고 음악에 관련된 어떤 영상들을 본인이 또 만드시잖아요. 만드실 때 보면 아까 모래에 관한 표현도 그렇고 휘님이 개인적으로 그 자기가 마트에 갔을 때 좀 안정감을 느낀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다른 국가에 가도 그 몰은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어떤 비슷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내 고향에 있는 이마트와 되게 비슷하구나 하면서 다이소와 비슷하구나 하면서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이제 업체도 그 루지 얘기를 보면 마침 지금 비트코인이 약간 상승세인 것 같은데 그 제가 좀 좋아하는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 업체 한 분께서 비트코인을 당시에 엄청나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시고 근데 정작 본인들은 투자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물론 업체는 그룹이긴 하지만 그 실리카겔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업체나 휘님의 뮤직비디오도
비디오도 그렇고 뭔가 좀 상업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 상업적인 것을 그 본목적으로는 쓰지 않고 좀 다른 데로 돌려서 표현을 한달까요? 돌려서 이용한달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상업적인 걸 얼마나 의식하는가. 사실 뭐랄까요? 그 표현형으로서의 상업성에 대해는 사실 좀 관심이 적었던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오히려 그 상업성이라는 건 사실 어쨌든 그냥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어떤 경향성인 거잖아요. 이걸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뭔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그런 어떤 경향성이 생겨나는 어떤 과정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나 뭐 업체 작업이나. 그래서 저도 그냥 어떤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되게 뭐랄까요? 그 발생 과정도 너무 재밌지만 그 안에서 막 부딪히는 어떤 모순 같은 것들도 이제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동시에 너무 좀 재미있는 소재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네, 그 어떤 자본주의를 관찰하는데도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그래서 이 세계에 우리도 잘 팔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요즘 조금씩 시작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질문만 하고 바로 이제 관객석에서 질문을 몇 개 좀 받아볼게요. 좀 연결되는 이것도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화랑 음악은 특히 스트리밍이라는 단어를 좀 공유하고 있죠 요즘에는. 그리고 자본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런 물질적인 혹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게 영상이든 아니면 음악이든 간에 저는 단편을 찍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이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다 싶을 만큼 내 의도랑 다르게 이렇게 자본이 쏠릴 때가 있고 아니면 좀 왜곡이 될 때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그리고 있었다면은 뭔가 좀 공유할 수 있는 종류라면 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멜트미러님. 조금 답하기가 저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 번만 다 요약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헷갈려가지고. 죄송해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아,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근데 그 점에서는 저는 조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필 같이 만나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실리카게에 비해서 하필 죄송합니다. 그 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실리카게 작업을 하게 됐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고충을 안 느끼는 편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약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정말 느끼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제가 네오소울하고 Q181을 마무리하고 나서 2년간 영상을 멈췄었는데 그 전 시기는 분명히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 고충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이제 그거 멈추게 되고 다시 영상을 시작하게 되면서는 진짜 좀 마음가짐이 바뀌었었어요. 네. 그래서 당장 돈이 되는 일이나 이런 거를 찾는 거는 완전 배제시켜 버렸고 그냥 제가 잘할 수 있고 결과물을 최고로 낼 수 있는 일만 하자는 좀 마음을 먹게 되고 그 점 때문에 1년에 영상을 하나 두 개만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제 어떤 패턴에서는 사실은 거의 스트레스 제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일단 이제 멜트미러가 비디오를 만들 때 이제 자본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고 적게 필요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멜트미러가 만족할 만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항상 우선이었고 이제 저는 자금 원인 뭐 저희 회사나 그 멜트미러 작가인 멜트미러 사이에서 뭔가 좀 예전부터 조율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의도에 필요한 만큼의 현실적인 서포트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전부터 뭐 저희 소속사랑 같이 뭐 당장에 돈이 없으면 뭐 지원 사업도 알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안을 찾아왔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좀 행사를 그래도 좀 몇 개 뛰면은 뮤직비디오 한 편 정도는 찍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상황은 되어줘서 감사하게도 멜트미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소화할 수 있게 됐고요. 근데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가속성과 가변성 자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때때로는 뭔가 이게 뭐 돈이 적을 때 많을 때가 긍정과 부정이 같이 비례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돈이 많든 적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가속적인 부분에 우리가 지금 어느 흐름을 타고 지금 당장 동시대에 필요한 작업이 뭔지를 판단하고 환경에 맞게만 작업할 수 있으면은 그런 뭔가 현실적인 고민이 좀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100만 원만 갖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개구리로서의 의식만 크게 가지고 있으면 저는 뭐 행복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입니다. 제가 이런 훌륭한 분들을 양서류에 비유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휘님 저도 비슷하게 그때 저희를 찾아온 돈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실리카겔만큼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지원금 뭐 서울문화재단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운 좋게도 받는 뭐 지원금이 있을 때 혹은 뭐 어떤 전시에 초대받아서 아티스트 피를 받았을 때 이제 저희를 네, 저희에게 이제 저희 손에 주어진 돈에 맞춰서 좀 프로덕션 규모를 꾸리다 보니 지금까지는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작업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가 고통을 되게 잘 까먹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개인 작업할 때 사비를 안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허덕였던 기분은 또 안 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막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어쨌든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찾아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저그 인투 더 베이스먼트 촬영할 때 마지막에 예기치 못하게 차에 펑크가 났어요. 렌트카였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펑크가 나가지고 그 뭐죠? 레카차가 아니라 레카차 맞나요? 그거를 이제 그걸 부르고 이러느라고 한 30만 원 정도가 더 예상치 못했던 돈이 깨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돈을 낼 수 있는 여유 자금 같은 것만 내 통장에 있으면 어렵지 않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이름이 괜히 업체가 아니고요. 정말로요. 정말 이분들은 항상 느끼지만 대단해요. 아리킴 작가님한테도 이 공통 질문을 드렸었는데 좀 신기하게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되게 정신적인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스스로 모티베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자주적으로 창작을 해나가는 것이 어떤 필연이라고 느껴지는데 자기한테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무기력과 공허함을 이겨내는 것이 가끔 너무도 무겁다. 그럴 때면 자고 싶은 만큼이나 자거나 여행을 가신다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저도 뭐 제가 최저임금으로 일해도 알바해도 저는 별로 상관없거든요. 지금이 뭐 중세 시대도 아니고 굶어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아리킴 작가님의 답변을 보고 저도 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계속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도
창작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계속 이게 소용없다는 생각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그 작업을 할 때마다 들리는 그 어떤 공허한 느낌이 이걸 이겨내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티베이션을 갖는 게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리풍 작가님의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면서 좀 답변을 드렸었고요. 이쯤에서 한번 기습적으로 객석에서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